예, 12월 20일을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일단 얼마 전에 제가 조선일보 칼럼을 보니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예, 제목이던데.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렇다고 끝은 아닙니다. 예. 끝은 아니고 일부에서 저희들이 다뤄봤지만은 헌재도 남아있고 끝은 아닌데 어쨌든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이건 맞아요. 예.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그 이하영의 2심 재판. 2심 재판에서 7년 8개월로 그 감형은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게 800만 달러 뇌물 준 게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다.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1심, 2심. 그러면 이게 이재명 지금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그 7년 8개월이요. 네. 그 정치 쌍방울이 돈 받은 것 중에 그 섞여 있잖아요. 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 네, 예. 없으면 정치 자금이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 개인 비리하고 섞여 있죠. 예. 개인 뇌물 받은 거. 개인 이제 비리 중에도 예. 뇌물이 있고 정치 자금이 정치 있고. 그다음에 정치 자금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정치 자금법은 무조건 따로 선고해야 돼. 왜 예, 100만 원이 넘으면 그렇죠, 출마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 100만 원이고 금고고 이게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보면 쌍방울이 받은 돈 중에 예. 직무 관련성이 없는 예. 정치 자금, 이게 8개월이야. 아, 이게 8개월 나온 그다음에 거구나. 쌍방울에 받은 뇌물하고 예. 그다음에 북한에 돈 버는 외국환 관리법 예, 예. 요거 합친 게 7년이에요. 아, 그게 7년이구나. 예,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 쌍방울에 그러니까 북한 보낸 게 8개월이 아니고 예. 정치 자금이 8개월. 나머지 북한 보낸 거와 뇌물이 뇌물이 합쳐서 합쳐서 7년. 7년. 예. 그 아주 큰 중역이죠. 예. 근데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사실심은 고등법원이 끝나잖아요. 예. 이미 그 문주형 부장판사인데 네. 이미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거야.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문제잖아. 800만 원 네, 정도는 네. 법률 해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장 끝나고요. 네. 우리 신진우 부장이 뭘 했냐면 요거 이제 그 사실관계는 요걸 토대로 해서 네. 나머지만 검찰 보고 입증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예, 제가 예. 이제 그 검찰에 또 취재를 아, 하잖아요. 예. 해보니 예. 이제 뭐 800만 불에 뭐 리오남이가 어떠고 어쩌고 저쩌고 예. 주가조에 이런 거 안 하고 예.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예.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 예. 요것만 이게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음. 근데요, 제가 공장을 딱 이게 분석해서 알아봤더니 예. 보고한 게 이재명이 보고한 게 17번이는 거야. 아, 이재명에게 보고한 게 이화영이가 이하영 보고한 게. 예. 보고한 게요. 예. 2018년 9월달, 10월달에 그 2달 동안에 6번. 예. 그다음에 11월부터 이제 그 심양 중국하고 그다음에 2019년 1월 예. 그때까지 또 이게 5번. 11번이죠. 예. 그다음에 또 이후에 예. 퇴임시까지 보고한 게 17번. 그래도 구두로 한 거하고 다 합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결제, 아, 인터넷 결제. 전자 결제 포함해서, 전자결제 포함해서. 그다음에 전화로. 예. 전화로 한 거는 3번 있잖아요. 예. 2019년 1월 달에 중국 심양에서 전화 바꿔준 거. 그때 그 우리 김성태 안부수.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거. 신명섭. 예, 돈 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렇죠. 거잖아. 송명철이 온 거 북한에. 예. 그 한바. 그 저기 술자리 사진 그 공개된 거 그거. 예. 그다음에 2019년 7월 달에 마닐라. 예. 그때도 이게 목격자 4명 있는 데서 전화한 거. 예. 그다음에 이화이 퇴임할 때 2019년 12월 달에. 예. 그러니까 직접 이게 전화나 대면 이게 3번. 예. 그다음에 그 이재명의 시스템이 과정 전결도 사전에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더라고. 자기가 뭐 다 하나하나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러니까. 해놓고 김문기는 몰랐다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예. 그때 2018년에 이화이가 북한도 가고 중국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가기 전에 출장 보고, 갔다 와서 보고, 그거 출장 전부 보고를 그 해야죠. 전자결제를 예. 클릭을 다 했어. 음. 이게 다 합치니까 17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북한에 나를 좀 초대해라. 예. 이 초대장. 요청한 게 4번. 아, 그렇죠. 초대장을 보내달라고 예. 공문 보낸 거. 그러니까. 누구죠? 그 천안함 폭침 주범한테. 예. 김영철한테. 예. 그게 최소 4번.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신명섭이가 많이 보고했어요. 평화협력국에서 올라간 게 많아. 이화영보다. 예. 그때 이화영이는요. 좀 억울한 게 그 2019년도 이번에는 방북이 어렵다. 이랬거든. 근데 신명섭이가 이화영 친구예요. 아, 예. 이해찬 사람이야.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뭐 이게 같이 회장, 예. 뭐 상근 사무총장 같이 해. 이해찬이 둘을 파견 보낸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적극 주장해가지고 북한에 이번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게 올림
서류가 산더미처럼 있대. 그래서 검찰이 아주 태평이야. 뭐 이화영이 옛날 자백했잖아. 번복했지만. 한번 그거는 이제 없어도 된대. 그때 그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공소장에 안 넣겠다고 그거. 근데 그것도 증거 능력 있어요. 한번 자백하면 검찰 증인 부르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부분만 심리하고 하면요. 저는 이제 기피 신청이 돼 있잖아. 요게 아마 대법원까지 한두 달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신진호 부장이 내년에 떠나면 이제 후임이 오겠지. 후임이 오죠. 제대로 이게 심리하면요. 내년에는 이게 끝난다 보는데 이미 근데 이거 대선 전에는 이게 확정 안 될 거야. 근데 국민들 만약에 대선이 열리더라도 조기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들이 뭐라 하냐면 만나 보니까 야 이화영이 이재명이 모를 리가 있냐. 그렇지. 이미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이 유죄다. 그렇죠. 이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죠. 이게 이제 이재명한테 치명타죠. 그럼 근데 이 재판이 지금 조금 전에 그 얼핏 말씀하셨는데 신진호 부장판사가 내년 2월에 일단 이동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이 재판 지원서를 3번을 썼거든요. 그렇죠. 한 번은 대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김동연한테 옮겨달라고 했는데 기각했고, 한 번은 수원지법 안에서 다른 재판부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기각되니까 신진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신진호가 그것을 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왜 정식 재판에 돌린 거죠? 그 2개월이나 걸리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지금 이제 그거는 신진우 부장이 워낙 그 FM이에요. 티끌만큼 되게 절차적으로 하자를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차피요 항상 정식 절차를 밟았거든요. 원래 기피 신청하면 그 옆에 부가 저번에 그 할 때도 박정호 판사가 했잖아요. 김혜경 유죄 때리는. 이화영을 기피 신청할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 부가 하고 그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가고요. 근데 신진우 판사가 바로 기각해도 간이 기각을 해도 어차피 이재명이가 고등법원 대법원 갈 수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며칠 차이 날 거예요. 그렇겠네. 간이 기각을 해도. 따라서 이제 그 티끌만큼 이 절차 하자를 안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아마. 따라서 이게 뭐 그러고 이게 바뀌더라도 후임이 오면요. 또 후임이 더 원칙적인 판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뭐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내년 판사 바뀌면 바뀌고 나서 이게 본격 심리는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다. 왜 이화영이 고등법원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미 이제 국민들은 뭐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 유죄다. 그렇죠. 도지사가 모를 리 있냐.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때 조국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한 4년 동안 놔뒀잖아요. 이 재판 끝나고 가라고 뭉개라고. 원래는 이거는 좀 마무리하고 가라고 놔둘 가능성은 없나요? 6년 있은 사람도 있죠. 그 옛날에 임종원 법원행정처 거기 경희대 놓은 후배 윤영섭 판사인가? 6년도 있었죠. 근데 몰라요. 뭐 제 생각에 굳이 4년까지 무리하게 하면 또 이게 민주당이 난리칠 텐데 뭐 저는 바뀌더라도 이게 또 원칙 판사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뭐 굳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김동연 판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서 그렇지. 유창훈, 김동연 그러니까 신진우를 유임시키면 김동연도 유임시키라면 큰일 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뭐 김동연을 빨리 바꾸고 김동연 떠난다니까 그러면 명분 안 주죠. 오히려 김동연을 보내야 돼요. 제일 그 최악의 정치 판사. 좀 뭐 김동연 또 아직 대장동 또 백현동 이거 다 또 재판해야 되잖아요, 김동연. 그거 하기 전에 본인 또 그때 2월인가요? 2월. 2월에 같이 나갈 수가 있겠네요. 제가 지금 계속 제가 저희 독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을 치러져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대혼란에 빠진다. 불소추 특권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재판이 일단 이재명 쪽에서는 그 재판도 중단돼야 된다고 하는데 불소추 특권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소추 그때 임기 중에 일어난 사건을 불소추하는 거지 재판 진행되는 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지금요 우리 그 근대 형법의 역사를 봐야 돼요. 옛날 형법과 근대 형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옛날에는요. 소추기간하고 재판기간이 일치해요. 소추한 사람이 재판을 해요. 이걸 규문주의라고 그럽니다. 규문. 오늘 또 법공부. 옛날에는 사람이 재판한다. 옛날에는 이게 원님 재판 보면 알죠? 원님이 수사해가지고 기소해서 곤장 좀 때려가지고 미제를 네가 알렸다. 사또 재판. 그다음에 내가 이제 퇴장 도유사 5개 형벌 있잖아. 자기가 선고해. 몇 때리는 거 하고 뭐 이렇게 수사부터 재판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가장 대비되는 용어가 소추하고요. 예, 예. 재판입니다. 아, 예, 예. 이게 합치된 게 과거의 형법의 특징이에요. 사또 재판, 원인 예, 재판. 규문주의. 예, 예, 규문주의. 근데 근대 나폴레옹 법전부터 근대 형법의 예. 가장 큰 특징은 두 개가 분리돼요. 아, 소추하고 재판기관이 분리가 돼요. 소추와 재판이 분리된다. 이걸 이게 탄핵주의라 그래요. 예, 예. 탄핵주의. 예. 그러니까 검사가 소추를 해요. 소추를 하는 걸 판사가 소추라는 건 수사 플러스 기소. 수사 플러스 기소하면은 판사가 재판하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면서 하나씩 탄핵한다고 해서 탄핵주의인가요? 아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재판이 시작된다. 아, 이게 예, 탄핵주의. 예. 우리 국회가 아, 탄핵해야지 탄핵을 한다. 재판하잖아요. 아, 탄핵을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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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판사가 불러서 재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 예. 지금 우리 헌재 탄핵도 똑같잖아요.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모든 근대 형법은 그러니까 소추하고 재판이 대립되는 개념이고 예. 그러니까 소추의 특권만 있잖아요. 그렇네. 재판이 특권이 없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딱딱 떨어지네. 예. 대통령은 이제 아, 재직 중에 내란 외환도 안 불소추. 되고 소추를 안 당하는 거예요. 불재판 특권은 없네. 그렇죠. 그 용어를요. 항상 이 특권을 해석할 때는 문헌에 따라서 좁게 해석해야지. 소추가 특권이 있으니까 재판까지 특권이 있다.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이거 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네. 예, 문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특권이잖아.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예. 이게 원칙이에요. 예. 그다음에 특권은 예외죠. 예. 예외를 해석할 때는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좁게 해석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이게 대원칙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특권은 예외란 말이야. 예외를 이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죠. 따라서 이게 소추 그대로 해석하면 누가 말해도 이게 재판은 가는 거고. 그렇죠. 특히 일부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예.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재판을 했어. 예. 임명 이제 선거 끝나고 몇 달 있잖아. 예. 그래서 재판이 진행됐어. 예. 근데 대통령이 돼. 예. 그러면 이게 선거 재판도 중단되면 예.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그대로 오는 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맞냐고. 안 맞죠. 아, 그러니까요. 그 논리가 되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유권 해석은 그건 어디서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유권 해석이 필요해지면은. 지금요. 예. 제가 이제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게 뭐냐면 대법원하고 헌재가 전화배치로 이게 미리 천명해라. 이런 요구가 많이 나와요. 예. 미리 우리는 재판 계속 합니다. 예. 이걸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1차적으로 대법원이 천명하고 헌재도 이게 천명해야 된다. 왜? 헌법 해석이니까. 아, 그렇죠. 그래 국민이 그걸 보고 그렇죠. 누구 찍을지 판단하잖아. 예. 뭐 개딸들이야. 개딸들에게 우리가 뭐 1년만 대통령 해도 재판 되더라도 우리 뽑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은 야, 또 대선 또 하네. 안 뽑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할 텐데 재판 중단되고 안 되거나. 근데 이걸 미리 미리 해야지. 미리 천명해라 혼란이 이거지 없죠. 해석해서. 그렇죠. 그 나중에 그게 그렇게 돼서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이재명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물러나면은 대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혼란이 오고 국민들이 판단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때 가서 대법원이 뭐 재판합니다. 안 합니다. 이러면 늦잖아. 그때 만약에 그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그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러니까요. 그 해석을 놓고 또 완전히 둘로 쪼개져서 대혼란이 오니까 사실은 이재명이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이재명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좋다. 아직 그 1심 진행 중인 거 3개 재판은 나중에 놔두고 1심 나온 거 2개 중에서 이거 1심 나온 거 2개라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빨리 그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내다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할 거지만은. 지금 근데 이 부분은 뭐 압도적인 학설이나 예. 저번에 헌법재판소의 김정원 사무차장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국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리 국민의 의원 질의에 예. 뭐 원칙대로 이게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 당선 무효가 되면 무효다. 이렇게 한번 헌재에서는 사무총장이 한 적이 있는데 그 가지고 이게 또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헌재 전원재판관이 천명을 해놔야 그걸 보고 이게 그러면 이재명이도 시험 끄는 것도 안 할 거고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법조계 그런 요령이 많아요. 아마 단체 성명도 나올 거야. 미리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대혼란이 옵니다.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때 한동훈 그 대표하고 나경원 지금 의원하고 그때 한번 다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뭐죠 패스트트랙 그 혐의 혐의를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취하할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자기한테 공수된 것을 대통령 돼서 법무부 장관 시켜서 치하하라고 그러면 치하되나요? 그게 지금 이게 저 이재명 측의 그 음모예요. 예, 예. 지금 뭐 개딸도 여러 군데 제가 들었는데 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예. 정청래가 법무부 장관이 된대.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이 있잖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정청래 1호 지시가 뭐냐?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 다 취소해라. 요게 1호 지시래. 공공연하게 좌파 패널들이 떠들어. 공소 취소해라. 그러면 이게 대장동, 대북 송금, 법카, 전부 이게 공소 취소 1심이잖아.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아, 1심 난 건 안 되나? 선거법과 위정교사는 안 돼. 1심이 나서 안 되나? 예. 공소 취소는 항소심에서는 못 한다. 아, 우리 법에 그래 돼 있어요. 아, 법에 있습니까? 1심에서만 공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끌래? 너 선거법하고 항소심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이게 뭐 판사 탄핵한다 그러더라고. 아니 판사를 선고할 것 때문에 판사를 탄핵한대. 네, 뭐 별짓 그러면 다 이게 하겠지. 3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만 탄핵하면 아, 그렇죠. 합의부잖아. 합의보니까 한 명 또 충원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이거 안 돼. 지금 이게 이재명이 무슨 짓도 하거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약 되면 정청래를 법무부 장관 시켜서 검찰총장한테 지휘해서 나머지 범죄들은 공소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2심에 있는 거 이거는 이게 안 되잖아. 이거는 이게 뭐 판사 탄핵 이거는 이게 중단시켜 버린다는 거. 한번 봅시다. 이게 만약 선고일이 빨리 잡히면 이재명이가 이게 그 판사 탄핵까지 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기피 신청이 아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조기 대선이 일단 치러지면 안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대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보면은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이 이 논란이 있는 속에 대통령이 됐다. 그럼 재판 진행이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은 이제 다시 대선도 치르는 문제도 있지만 5개 재판을 대통령이 재판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계속. 수원지법에 후보 때는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이설이 없으니까. 아, 그걸 그렇죠. 후보 때도 가야 되지. 후보 때 대선 선거운동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요. 부인도 못 해요. 아, 부인 이번에 피선거권 박탈됐잖아. 그러니까요. 150만 넣었잖아. 항소했잖아. 수원고등법원 3부로 갔는데 이 재판부가 누구냐면 배소연에 대해서 옛날에 10개월 때렸던 그 판사들이야. 야, 추첨했는데. 또 그 추첨도 그렇게 됐어요. 추첨했는데 배소연 재판부로 간 거야. 김혜경 1심이. 그럼 여기 시간 또 그거 끌지만 그게 확정이 되면 김혜경이는 선거운동을 못 해요. 그렇네. 왜 피선거권이 없잖아. 100만 원 넣으면. 그러면 부인은 아무 행사장에도 못 가. 그렇지. 법가가지고 선거도 못 한다고. 근데 이재명이는 후보 때까지는 매일 재판 가야 되잖아. 그렇죠. 이제 대북 송금이 본격화 되면 재판이 몇 개냐고. 일주일에 4번 정도 생각한다고 보더라고. 지금 5개 재판이거든요. 수원에 2번 가야 되네. 2번은 안 갈 거고 지금 이게 대장동이 일단 2번은 해야 돼. 무조건. 본 재판이. 그럼 이게 일주일에 2번. 그다음에 수원의 신진호 부장은 이게 한 번 할 거야. 돌아가면서. 주일에. 돌아가면서. 대북 송금이 있고 법카가 있잖아. 법카가 있으니까. 그럼 수원에서. 3번. 어쨌든 수원에 한 번, 주일에. 수원에 주일에. 그러면 수원에 한 번. 그럼 3번이죠. 그다음에 고등법원에 2개 있잖아. 고등법원에 선거법하고 위정교사가 있잖아. 이렇게 곧 돌아가면 할 거야. 이렇게 5번 안 하고 한 4번 정도 하는데 판사들 이야기 그래. 4번 정도 하는데 날짜를 순서가 있대. 제일 우선하는 게 선거법 고등법원이야. 선거법 고등법원이 이번 주에 우리 빨리 해야 되니까 이재명 이번 주에 우리 두 번 합니다 이러면 다른 재판은 양보해야 돼. 그게 기준이 그래. 무조건 형사 항소부가 최우선이에요. 형사 항소부가 날짜 잡을 때는 1심 판사들이 양보해야 돼. 피고인이 여러 개 걸려 있으면은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형사부가 최우선권이 있고. 근데 위정교사보다 선거법은 우리는 3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633, 3일. 우리가 이번 주에 3번 하겠습니다. 강제 규정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선 배당되면서 평균적으로 4번 정도 재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은 뭐 선거법에 날아갈지 위정교사에 날아갈지 어쨌든 날아가는 거는 그 분명한 것 같은데 혼란을 자꾸 야기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재명의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그 불확실한 그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뽀개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정치 이야기 하나만 좀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 일단 한동훈 리스크는 조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을 지금 선임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단계 같아요. 의견을 모으는 단계고 큰 틀에서는 원외보다는 원내 그리고 원내에서는 아마 권영세 그리고 김기현, 나경원 이렇게 압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보 많으시잖아요. 제가 다 통화는 뭐 할 수 있는데 근데요. 일단 이번에 그 한동훈이가 배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의원총회나 지금 워낙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다 비상 상황이잖아. 모든 게 재판 수사 뭐 이재명까지. 따라서 원내에서 움직여야 되네. 원외는 이제 이거 좀 한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거 원내 다선 배지 중에 하나가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저는 이게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우파 쪽에 스피커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비대위원장도 계속 때리고 원내대표도 때리고 이렇게 스피커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별도로 그 비대위원장은 겸직도 바쁜데 겸직은 반대예요. 그러면 이게 그 원내 이제 뽑아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는 저는요. 얼마 전에 대표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김기현 대표는 좀 안 맞는 물러날 거고. 때도 좀 썩 이렇게 뭐 좀 원만하게 물러나진 않았죠. 그때 뭐 이준석과 또 뭐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은 너무 이제 경호실장처럼 돼 있잖아요. 대통령에. 정치적 경호실장. 따라서 이게 그 좀 그렇고요. 결국 나경원하고 이제 권영세 의원이 남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그 의지가 강합니다. 권영세 의원은 이제 그 추대해주면 하고 뭐 본인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권영세 의원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평시에는 권영세 의원이 통합적 이미지로 괜찮아요. 통합도 하고 이게 적도 없고 평시에는. 근데 지금 만에 하나 이거 만에 하나입니다. 조기 대선 가고 이러잖아. 그러면 이게 킹메이커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고 킹메이커 당대표라는 게 이럴 때는 이게 인지도나 이게 좀 필요하다 봐요. 전국 이제 지원 요새를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권영세 의원보다 나경원 의원이 인지도는 확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에 하나 조기 대선 될지도 모르니 그러면 이게 저는 나경원 의원이 그나마 이게 지명도나 인지도 면에서 권성동하고 투톱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원래 전당대회 할 때요. 그때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고 안 놓으셔야 되잖아. 그렇죠. 좀 쉬었다 놓는 게 맞아. 결국 완전히 뭐 나라도 위기에 빠뜨리고 본인도 지금 갤럽 기준 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원희룡 장관도 이게 갑자기 놓은 거예요. 그때 순리대로 하면 나경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경원, 권성동 투톱으로 가면 어떨까? 이게 순수한 개인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는 그 비대위원장 하다가 총선에서 지고 나서 집거하고 있을 때 저는 나와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결자 해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때 나오고 나서 결자 해지를 하지 못한 거죠.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얽히게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일종의 뭐 한계를 좀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우리 선배님은 누가 비대위원장 하면 돼요? 제 생각은 물어보고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이미 나경원 쪽에 하는 게 낫다고 지금 같은 이유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주목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다른 사람은 주목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도 나경원 하면 과거에 나다르크 해서 주목도가 있으니까는 쏠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 봤는데 오늘 이 방송만 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3주 만에 보내드린 이 서종의 법대로 1부에서는 이 시간 싸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시간 싸움은 지금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할지는 이 각자에게 지금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우파 진영에서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2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정말 큰일 난다. 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되면 큰일 난다. 그건 우리가 큰일 난다는 걸 계속 알려야지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1, 2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 서종의 법대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